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조일보의 중학교 2학년 부팀장 이주형입니다. 어제 수학시험을 받고 오늘 이제 모든 시험이 종료가 되었죠. 우리 시험 준비하느라 열심히 공부한 3학중 2학년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고, 또 이제 5월 연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 동안 못 쉰 거 또 푹 쉬시고요. 하지만 그 전에 이번 시험의 마무리는 다음 시험을 계획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계획이 그렇게 장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 또 느꼈던 점을 바탕으로 다음 시험은 이렇게 한번 준비해보면 좋겠다 정도의 계획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할 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삼육중학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항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항 분석입니다. 총 22문항 중에서 선택형이 18문항, 그리고 논술형이 4문항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단원별로는 유리수와 순환소수 7문항, 식이계산 6문항, 1차 부등식에서는 좀 많은 9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난이도인데요. 이 시험지의 표면적인 난이도는 중상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느끼셨을 체감 난이도는 상으로 잡아두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지를 보고 작년에 치러졌던 시험지들보다 비교를 했을 때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시험을 보면서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틀린 개수가 0개, 그리고 1개인 학생들을 최상위권, 그리고 2개에서 3개인 학생들을 상위권으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기출문항 분석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모든 문제를 다 꼼꼼히 한번 보고 싶지만 오늘은 객관식 17번, 그리고 18번, 논술형 4번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객관식 17번입니다. 조건이 주어진 문항이죠. 그리고 새로운 연산기호를 또 활용을 했습니다. A, 세모 B는 A랑 B 중에서 작지 않은 수라고 하는데요. 작지 않다, 이렇게 부정어가 들어있으면요, 머릿속에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지 않다는 이제 크거나 같다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A 역삼각형 B는 A, B 중에서 크지 않은 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은 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작다, 크다의 기준은 항상 같은 지점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왼쪽의 중괄호에서 x-7과 12가 같은 값을 갖는 19,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중괄호에서 x 플러스 3이 4와 같은 지점, 한마디로 x가 1인 지점을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x가 1인 지점과 19인 지점, 한마디로 칼질을 2번 한 거죠. 김밥은 칼질 2번 하면은 3조각으로 나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3가지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x가 1 이하인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x가 1 이하이다, 똑같은 범위가 나오고요. 두 번째, 1초과 19 미만인 경우에는 주어진 부등식이 그냥 성립을 하죠. 이 경우에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모두 그냥 다 성립을 하겠구나. 그래서 1초과 19 미만을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9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범위는 19 이상 23 이하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서 경우를 만족하는 모든 x값을 모아보면은 23 이하가 나오고요.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개수는 따라서 23개가 됩니다.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케이스 분류를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어느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다음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선택형 18번 문제인데요. 조건이 주어졌죠. 천천히 저랑 같이 한번 보실게요. 먼저 1차 방정식을 x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유한소수가 되니까 분자에 있는 14a 플러스 4는 분모에 있는 3 곱하기 7이죠. 21을 없애줄 수 있는 21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 a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요. 이거를 바탕으로 분자에 있는 14a 플러스 4의 범위를 32초과 그리고 130 미만으로 잡았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21의 배수는 이렇게 5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두 네 번째 조건에 있는 14a가 자연수라는 거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통과가 되죠.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을 전부 합쳐보면은 또 세 번째 조건에 m과 n이 서로소라는 조건도 있으니까요. 약분까지 해서 7분의 200이 나오고 m과 n을 합치면 207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여기서 이제 습관적으로 선생님 분모에 있는 168도 짝수고 분자에 있는 14A 플러스 4도 짝수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런 의식도 하지 않고 그냥 약분을 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은 총 5개가 아니라 A값이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때의 오답이 127로 1번 선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시간이 부족했고 거기서 나오는 평소에 하지 않았던 실수라기보다는 그냥 문제를 정말 꼼꼼히 읽었어야 실수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논술형 4번 문제입니다. 이제 회전축이 2개고 각각 회전했을 때의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제 V2는 M을 회전축으로 했을 때 입체 도형인데 그때 뭐 계산식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V1의 도형은 여기 이렇게 묘사가 되고요. 그때의 부피도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V1분의 V2의 값은 7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요, 논술형 4번 문제기도 하고요. 2번 회전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입체 도형에서 회전체의 건널비 그리고 부피를 학습을 했겠지만 거기에 이제 복잡한 식의 계산까지 얹어진 문제입니다. 당연히 또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항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은 이번 시험의 총평 그리고 학습 전략입니다. 먼저 출제 경향에서 배점이 조금 조정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왼쪽은 이제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오른쪽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봤던 시험의 배점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문항은 저번보다 배점이 조금 올라간 0.1점 올라간 문항들이에요.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둔 문항은 0.1점 또 0.2점씩 배점이 낮아진 문제들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는 생각하게 되죠. 이 문제들, 빨갛게 표시된 문제들은 배점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어려워졌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항들은 마지막에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조금은 부담이 줄진 않았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난이도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난이도를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예상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네, 물론 작년과 1대1로 그냥 유형이 아예 똑같은 문제들은 아니지만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객관식 5번, 7번 두 문제 정도만 작년보다는 조금은 쉬웠다라는 제 주관적인 해석이고요. 남은 문제들 있죠. 저희가 당연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했던 문제들은 어려워졌어요. 근데 조금 쉬워질 거라고 예상했던 문제들은 앞서 봤던 이 세 문항입니다. 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어렵게 느끼셨다면 어느 정도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 계산을 수반하는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도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내 얘기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다음 시험을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학습 전략 3가지 꼭 가지고 이제 기말고사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스스로 갈고 닦은 계산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나 추론 능력은 제가 자신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발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저 이 문제 아무리 계산했는데 답이 똑같이 나와요. 또 실수했어요. 답이 안 나와요. 라고 하면은 그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 나는 계산할 때 쓰이는 팁 같은 거, 이런 거를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복잡한 계산을 이끌어 나가서 답을 내는 거는 여러분들의 비중이 조금 더 큽니다. 다음은요, 시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내신 대비를 4주, 5주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3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문항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신경 쓸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저희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 모의고사, 뭐 아니면은 봉투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슬슬 이제 시간을 걱정하기 시작해요.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시간을 조금 더 인지를 한다면 시험장에서 좀 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실수의 무게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입버릇처럼 실수했어요. 이거 계산 실수야. 이거 마킹 실수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계속해서 내뱉을수록 무게감이 떨어집니다. 그냥 가볍게 습관처럼 뱉고 시험장 가서 습관처럼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실수의 무게감이 너무 가벼워지지 않았는지 이번에 한번 의심을 해본다면 다음번에 확실하게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잔소리만 3개 해놓고 우리도 아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이번에 구주입에서 처음 시작한 구주입 파이널 체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봉투가 너무 예쁘죠? 색깔이. 네. 이 파이널 체크는 크게 섹션이 이제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OX 문제들. 네. 시험지에 무조건 들어있지만 뭔가 찝찝함이 계속해서 시험 직전까지 남아있는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을 체크할 수 있는 섹션 1이 있고요. 두 번째 섹션은 이제 삼육중학교에서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최고득점이라는 교재, 그리고 거기에 맞는 유사 문항을 1대1로 매칭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섹션 2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예쁘게 생긴 봉투에 봉투 모의고사를 총 3회분을 넣어뒀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지 보는 시험지랑 거의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넣어뒀습니다. 시각적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또 시간 그리고 계산 실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해 볼 수 있는 3번이나 연습해 볼 수 있는 시험으로 구주입배가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를 해뒀습니다. 실제로 이 파이널 체크와 봉투 모의고사에서는요, 이번 시험 기출에서도 이렇게 그리고 여러 문항들이 비슷하게 아니면 거의 유사하게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파이널 체크와 함께 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기말고사도 더 안정적으로 더 익숙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저희 이번에 2028 대입 중등 합숙 전략 설명회가 있어요. 그래서 5월 10일 오후 2시에 5층에서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 이번 설명회는 특히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 동반 참석하시는 거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미리 예약을 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번 시험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또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본 이번 중간고사는요, 이제 바둑판에 첫 돌 하나 내려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 시험의 결과는요, 절대 이번 시합의 마지막 돌이 아니에요. 그냥 2번째 돌입니다. 우리는 3번째 돌을 어떻게 놔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3가지 학습 전략 기억하시죠? 첫 번째, 이제 스스로 갈고 닦은 계산법. 2번째,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3번째, 이제 실수를 무게감을 좀 두는 거. 이거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또 기말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요. 구주입에는 여러분들이 완벽한 3번째 수를 둘 수 있게끔 또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